그래서 대전에 어디다 뭐를 해라 했는데 대박이 났대요. 주소를 대면 그 터가 보여요. 굉장히 부자 되셨어요. 뭔가 이렇게 이뤄놓고 나면 이걸 지키러 오거든요.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점집에 와서 굿도 안 하고 치성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저만 봤어요. 업체 내놓고 저만 봤는데 뭐 대박나는 케이스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그럼요, 있었죠. 한번 어떤 남자분이 이제 점을 와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누이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삼삼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저는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몇 번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해요. 오셨다 가셨다 하셨어요. 근데 올해 초에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대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점을 이제 보시고 저한테 이제 방향도 물어보고 주소도 물어보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어디다 뭐를 해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러셔서 요렇게 하고 요번에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나 뭐를 물어보셔서 되셔서 그분은 지금 아마 대전에 건물이 있으셔서 그걸로 굉장히 소득을 얻으시는 분이 계시고 문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그 문서가 생길 때마다 와서 보신 거야. 저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골라주니까 그걸로 사셔서 자기가 좋아졌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 안 해주면 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은 여자분이었고 이제 요 전자분은 동생으로 인해서 저한테 점을 몇 번 보셔서 또 한 분은 그분은 남자분이에요. 이렇게 오셔서 어디 주소를 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소를 대면 그 터가 보여요. 뭐 뒤에 들어가 있다든지 1등 상권이라든지 3등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 터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팔지 말아라. 근데 절대 팔지 말고 요 터로 인해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터에서 뭐를 꼭 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터를 가짐으로써 그분이 다른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굉장히 부자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어떤 일만 있으면 그분도 오세요. 오셔서 보시고 또 무슨 큰 사업체까지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사업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키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꼭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예로는 몇 년 전에 신도 따라서 이분이 우연히 점을 보러 왔는데 그냥 제 눈에 그냥 딱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제 신도라고 구별을 안 짓거든요. 그런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가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 자손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다 해도 남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어. 근데 자손을 낳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해라. 빌어줄 테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처음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5월달에 오셨는데 5월달에 이렇게 똥똥똥 종을 두드리니까 자손이 생긴 게 보이는 거야. 자손이 생겼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대. 이제 막 이제 알 때쯤 그렇게 저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신도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처음에 말을 못하고 아기가 생기고 아들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기가 이제 3살이 됐거든요. 3살이 됐는데 이제 작년에 가을에 저하고 구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손이 태어나고 남편이 사업이 좀 크게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좀 편안해졌죠. 뭔가를 이루기 전까지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뭔가 이렇게 이뤄놓고 나면 이걸 지키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분인데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와서 점만 보시고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말을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할 때는 정성을 들이는 거는 큰 실패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점은 실수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가 자꾸 거듭되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고 실패를 자꾸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점을 이렇게 자주 보러 오시는 분들은 한쪽으로는 유약해서 그렇다. 대부분 주변에서 볼 때는 너 뭐 이렇게 점을 의지하냐. 너는 왜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기예보 매일 보잖아. 매일 점 보러 오라는 건 아니지만 일기예보를 매일 봤을 때 우리가 햇빛 찌면 양산을 갖고 나가고 비 오면은 우산을 갖고 나가고 요새 미세먼지 많으니까 황사 마스크를 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말을 좀 듣는 거죠. 제 말을 지배적으로 다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한 예로 동으로 가지 말아라 안 가고 오늘은 우산을 챙겨야 되겠다 설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산을 챙겨 나갔다고 해서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그거를 낭패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살짝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비가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본다면
뭔가 지킬 수 있잖아. 내가 뭔가 뭐 비를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잖아요. 점을 많이 보시고 그러는 분들은, 저는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어디 가면 무조건 뭐 해라 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말고 와서 정말 서로 이제 상담이라도 하고 뭐 카운셀링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패라고 할 수 없고, 점을 많이 보니까 너는 이상한 애다, 뭐 우유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 보고 미련 떨어서 큰 실패를 겪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뭔가 중요한 일을 기할 때, 아무 때고 아니더라도, 일진을 보러 오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문서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연인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결혼 상대를 고른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산을 만진다든지, 뭐 자손의 뭐 고력에 따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있을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은 실수나 실패를 막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많이 보는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치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롭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좀 피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숭인당 이명선 만신이었습니다.